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갑인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과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해당이 된다 해서 목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보게 되면은 양에 해당이 되어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작은 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나무의 용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또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일은 갑목이 아닌 을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죠. 용도가 다릅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목으로서 원래는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원래 갑목은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크고 굵직굵직하고 단단한 나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큰 소나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전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옛날에 베어다가 궁궐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 버팀목 같은 걸로 쓸 수 있었죠. 근데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음목에 해당이 돼요. 을목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양류목이라고 하거나 내지는 화초와 같은 질환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갑목처럼 단단하지 않고요, 부드럽고 유연하죠. 여러분들 풀 뜯어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죠. 물론 이제 벼단 가지고 옛날 초가집 지을 때 지붕을 이을 수는 있겠지만은 을목을 베어다가 기둥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 용도 자체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으로서 쓰는 용도이지만은, 을목은 그런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을목은 그냥 화초를 쓰는 화초가 꽃을 피우는 용도. 그래서 이거는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동양지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경금이라든가 아니면 정화 같은 것으로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배합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용도, 목화통명이 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화초는 물을 잘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다라고 하면 꽃을 아름답게 피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말하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느냐에 따라서 좋은 화초가 될 수가 있겠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잡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갑목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지목으로 쓰는 경우에도 갑목이 좀 굵직굵직하고 크고 좀 길어야지, 위로 좀 커야지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갑목 자체가 가늘고 작은 베어다가 궁궐을 짓는 것이 아니라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죠.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갑목도 동양지목인 큰 대들보로서의 용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화목으로서의 용도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뗄나무. 그래서 갑목이 어느 월에 태어나서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갑목이 좋은 동양의 목으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화목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갑목도 마찬가지로 일단 나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갑목도 경우에 따라서는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경우에도 꽃을 화사하게 피우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의 용도는 원래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본연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꽃을 피우는 목적은 뭐예요? 본연의 목적은 아니지만 부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추동절의 나무는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춘하절의 나무는 목화통명, 꽃을 피우는데 이롭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동절이 뭐요? 이렇게 하시면은 좀 대략 난감한데요. 추동절은 가을과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요. 춘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춘자에다가 여름하자라고 해서 봄과 여름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갑목이 어느 월에 태어났어요? 미월에 태어났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한여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도 일단 여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죠? 늦여름이라고 합니다. 늦여름.
그래서 일단은 4, 5,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여름이면서 고온, 건조하다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4, 5월은 화가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뭐가 왕이에요? 토왕한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식신격이라든가 이거는 상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정제격이 돼요. 토이기 때문에. 단 중요한 것은 미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뭐예요? 물기가 없어요. 건조하죠. 건조. 그 다음에 토만 있다고 해서 이 미월이라고 하는 날씨가 뭐 살기 좋은 날씨가 아니에요. 고온 뜨거운 것은 어차피 여름이죠. 지금이 미월인데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것은 4월이나 5월이나 미월이나 똑같지만 미월은 특히나 뭐예요? 토도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점이 또 한 가지 5월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있는 것이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오화도 화의 기운이고요. 미도 뭐 토의 기운과 화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이 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지장간에 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는 포태법으로 목의 뭐예요? 고지에 해당이 된다. 고지는 다른 말로 묘지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포태법으로 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묘지이기 때문에 원령인 요 을목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약할 것 같지만 그래도 뿌리는 두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뿌리 두고 있냐면 마른 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가 뭐예요? 고사, 말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사하라 사막 같은 마른 모래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르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월에 간목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이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되죠. 물론 이제 개수가 천간에 있을 때는 지지로 해자수라든가 내지는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개수가 있는데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비가 잠깐 이슬이 내리다 말라버린 거니까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가 필요하죠. 개수가 없으면 뭐 임수가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요 금이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면은 뭐야 개수의 뿌리가 마르지 않고 목을 생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가 있게 되면 토도 윤토하게 되니까 간목이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가 오게 되면 마른 땅도 촉촉하게 윤토가 될 수 있겠죠. 윤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윤토. 그래서 윤토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이 말라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간목은 뭐예요? 수하고 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목이 죽을 수도 있고 목이 살아서 천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죠. 토이면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음에 해당되는 토, 음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토가 음토인 재성을 봤으니까 음대양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제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는 을목이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간목이 미에 통근할 수 있죠. 미에 반드시 통근할 수가 있어서 간목의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간목은 약하고요. 어떻게 돼요? 재성이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다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 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 그래서 약한 일간이 많은 재성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핵심 포인트 신약한 사주를 갖다가 신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 인성으로서 인성은
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나 아니면 비경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전혀 없는 국세이기 때문에 그냥 목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을 보게 되면 갑인일주 이렇게 되게 되면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겠지만은, 건조한 날씨에 목만 있게 되면은 갑인이면 큰 나무죠. 굉장히 뭐 수천 년 된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단 미월에 물이 없으면 수천 년 된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4, 5 미월은 일간 간목이 약하다 하더라도 비경겁제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뭐냐면 인성이 있어야지만 목이 있어서 목이 말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개수가 목을 이렇게 생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의 뿌리는 좀 약해요. 그죠? 경금의 뿌리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미토가 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습토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자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벌써 세 번째 얘기하지만 잠이 원진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잠이 원진이라 하더라도 미토를 갖다가 자수가 이렇게 습토화 시켜주는 것은, 얘가 습토화 되게 되면 경금의 뿌리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금을 생해줄 수 있겠고, 미약하지만 이 경금이 수를 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수는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저번 같이 이모월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수는 아니지만 임수 얻었고 경금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좌우상충됨으로 해서 임수가 깨져버렸고 경금은 낙동강 오리알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까 개미 원리 되기 때문에 잠이 원진이라고 하는 좀 약간의 흠집은 있다 하더라도 국세 자체는 매우 나쁘지 않은 국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튼튼하죠. 갑인. 그 다음에 수도 뿌리를 얻었죠. 경금도 어떻게 보면 습토화된 토의 생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성이 또 수를 생해주는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카리스마도 있고 괜찮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생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한번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은 뭐 갑목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뭐 일간이 좀 더 왕해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뭐 갑인 인목이기 때문에 다시 갑목이 있어서 일간이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자수를 하나 더 얻게 되면은 뭐 수야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이제 운세 자체에서 뭐 금운을 가더라도 이거는 수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나쁘지 않겠고요.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어차피 화를 보는 것이 지금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화를 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다 나쁘다라고 보기보다 이거는 일단 인해한목하죠. 근데 요 을목을 갖다가 간목이 있었을 때하고 을목이 있었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간이 간목일 경우에 옆에서 을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 이거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 등락개갑이 돼서 좋을 때는 뭐냐면,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지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 을목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등락개갑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등락개갑해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뭐예요, 이거 해수를 봐서 인해한목해서 목이 더 왕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수로서 생조해지기보다는 금으로서 그냥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써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국세인데, 중간에 이렇게 개수가 껴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차피 화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 되면 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병인시 같은 경우 이것도 목이 너무 왕하죠. 이거는 목이 많고 화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화가 세력이 있고요. 이거는 뭐 금수운으로 가냐 목화운으로 가냐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수운으로 가야 되는 거여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운세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정묘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거 제가 아는 분 중에 요 사주를 타고난 분이 있어요. 지금이 2020년이면 요 사주면은 60년 전이죠. 그래서 올해 환갑 되신 분이 이렇게 요 사주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 사주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월의 목이 왕하잖아요. 그럼 큰 나무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량지목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목화통명으로 해서 꽃을 피울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는데, 큰 나무를 무조건 베지 마시고요. 미월 같은 경우에는 목화통명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게 되면, 나무가 화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목화통 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깥에 예를 들어서 물상으로 봤을 때 나무가 있는데 꽃을 활짝 피어 있는 것과 같고요. 내지는 꽃을 피운 연후에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열매가 다 익었을 때는 경금으로서 잘라내서 전지를 해야 되지만, 열매가 이제 갓 달려 있을 때 그걸 이제 정화로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더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더 많아져야지만 열매가 더 튼실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자수에 뿌리를 두고 있고 경금까지 있으니까 사주국세,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주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금순으로 가게 되니까 나쁘지 않죠. 병술대운 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주는 되게 좋게 봅니다. 나쁘게. 근데 제가 아는 분은, 본인은 자기 사주가 이렇다라고 하고, 자기 자신은 무자대운 이렇게 가게 되면 땅을 밟지 않고 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뭘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이 사주가 아닌 걸로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인격적인 좀 결함이 좀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아마도 그 사람 이 사주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렇죠? 이런 사주 나쁘지 않아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임신시 같은 경우는 있어서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거는 인신상충하게 되면은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인목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수로서 인목이 있어서는 나름대로 큰 나무였는데 인신상충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나무가 어떻게 돼요?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름에 큰 나무가 벼락 맞아서 꺾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밑동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현상. 그거 물로서 생해준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신상충하는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인 정묘시 나쁜 사주 아닌데 그 사주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사주는 아니다라고 생각 들어요. 이거는 명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생시일 것 같습니다. 정묘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뵐 것이고요. 궁금하신 점, 모르는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